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특정 오행과 육친이 많으면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특정 오행과 육친이 없으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특정 오행과 육친이 발달하거나 과다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오행과 육친이 많다라는 기준이 바로 발달과 과다입니다. 사주 8자 8글자 중에서 특정 오행이나 육친이 3개 이상이면 발달했다, 강점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특정 오행이나 육친이 3개 이상이면 발달했다. 그리고 월지 포함 2개 이상, 월지 포함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월지에도 목이 있고 시지에도 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2개만 있어도 발달됐다. 월지가 아니면 3개 이상. 그 다음에 과다는 발달을 넘어선 거죠. 사주팔자 중에서 특정 오행과 육친이 4개, 절반 이상이 있는 경우를 과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다도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과다합니다. 월지를 포함하면. 그래서 이 많다라는 기준이 바로 발달과 과다. 그러니까 발달이면 가장 좋고요. 이게 강점지능이고 진로 직업적성입니다. 그런데 과다가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일단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첫 번째, 목이 발달했을 경우입니다. 목이 발달해서 강점지능인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 목은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강하죠. 사주에 목이 3개 이상 있는 분은 도전정신, 그러니까 아주 진취적인 전진성이 있다. 후진보다는 전진, 못 먹어도 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무가 아래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지요. 상승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뻗기 때문에 언변술이 좋습니다. 목이 강한 사람은 식상이 다소 약하더라도 언변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은 봄이기지, 목은. 이러면 준비성, 기획력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이과 적성 중에서 문과 적성이 대략 70%, 그 다음에 이과 적성이 30% 정도, 7대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발달할수록 문학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글쓰기라든가 언변수에 좀 능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문이과 이 진로 적성을 판단할 때, 아니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학 계열을 판단할 때 이 오행과 육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이 발달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점지능. 그런데 과다하면 특정 오행과 육친이 4개 이상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만일에 본인 사주나 가족 사주에 목이 4개 이상 있다. 어떨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지요. 나는 우월하고 나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 즉 아나무인격이 됩니다. 남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과다하면 4개 이상이면 오버를 잘합니다.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실수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운법은 목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매사를 하게 되면 이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발달하거나 너무 강한 사람은 겸손과 겸허가 솔로몬의 선택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로 갑니다. 목화토금수에서 화, 여름 기운이죠. 화가 3개 이상 발달한 사람, 월지 포함 2개 이상 화가 발달한 사람은 이 목은 아래에서 위로 뻗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확산, 이런 발산, 확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가 강한 사람은 천방지축,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주 자유분방하지요. 화가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체능의 재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술, 음악, 체육, 연기, 요가, 체조, 이와 같이 예체능 재질이 강한 사람이 화가 강하니까 KBS, MBC, SBS 이렇게 공중파 방송의 연예인들, 개그맨들, 아나운서 대부분 화가 발달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기운이 발산 능력, 소통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연예계, 예술계, 예체능계, 그리고 화가 강하면 컴퓨터 사용 능력이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이지요. 불과 같다.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파지요. 수가 강하면 생각만 많지만 화가 강하면 행동, 실천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절을 뜻하기 때문에 화가 강한 사람은 예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위, 아래, 상하관계라든가. 그런데 화가 발달하는 장점이 많은데 화가 4개 이상, 과다하면 월지 포함 3개 이상,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가 사주에 4개 이상이 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가 과다하면 ADHD, 과잉 행동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화가 강하면. 목화 기운이 강해도 그렇고 화가 강해도 조현병이라든가 어떤 예민하게 되지요. 화가 강한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 강한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건 수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 자제를 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명상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수행, 마음 공부 동영상이라든가 이 독서라든가 물을 가까이 하면 아주 좋죠. 예, 호수, 저수지, 강, 바다 이사를 할 때도 화가 강한 사람은 남쪽보다는 북쪽 아니면 서쪽 이런 쪽으로 이제 개운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행 중에서 토오행이 발달, 강점 지능인 사람. 사주에 토가 3개 이상 있는 분이 있습니다. 월지 포함해서 2개 이상. 어떨까요? 토는 진술충미, 환절기지요.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 지금이 환절기죠. 자, 이런 환절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중개 역할, 중매 역할, 알레고리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로비 역할도 잘하고. 그래서 토가 강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 결혼 중매, 어떤 인력 시장에 사람과 사람을 중개하는 역할을 대단히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가 강하면 인내력도 좋고, 자제력도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봄, 여름의 기운을 목화, 가을, 겨울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실, 어떠한 결실을 맺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사야달. 그런데 토가 과다하면 토가 4개다. 아니면 월지 포함해서 토가 3개다.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고집이 있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 명예지향적이고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이 은근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경매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인세, 월세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데
토가 과다하면 가장 큰 문제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렇게 소화기 계통, 위장의 위염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과다하면 토극수, 수를 극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여기에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가 강하면 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수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주에 금이 발달하면, 금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가을이지요, 금은. 그 다음에 가을은 뭡니까? 결실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금이 강한 사람은 시작은 머뭇거리는데 끝이 좋습니다. 시작은 티코인데 끝은 제네시스, 에쿠스, 벤치다. 이 정도로 시작보다 끝 마무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강한 사람은 의리를 중시하지. 명분, 명예도 중시하고 정의감도 있고 그 다음에 희생정신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금이 강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정주영 명예회장이라든가 이와 같이 이노베이션, 혁명적인 그러한 도전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금이 과다하면 4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융통성이 부족하지. 금은 너무 딱딱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금이 4개 이상이면 수술수, 교통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디스크라든가 사건, 사고가 많지요. 그래서 금이 강한 분들은 아주 특히 뼈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 목화토금수에서 수오행이 발달 3개 이상입니다. 수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지요. 계절에서 겨울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이 발산이라면 겨울은 수령, 금수는 수령입니다. 저장이라는 거죠. 겨울에는 저장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강하면 끈기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학문, 공부, 학위, 라이센스 이런 쪽으로 석박사 학위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그래서 연구원이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 이런 쪽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4개 이상이면 어떨까요? 본인 사주나 가족 사주에 물이 4개 이상 있으면 생각이 많지. 물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고 생각만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피곤하지. 스트레스가 많지. 그 다음에 물이 많으면 축하를 않기 때문에 우울증, 심리기복, 감정기복, 신세비관, 진취성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많은 분들은 역시 주색잡기라든가 유흥 같은 경우에 빠지면 도박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지. 그래서 수가 강한 분들은 아주 많은 분들은 항상 밝고 명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취적이고 늘 긍정의 마인드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이 수가 많은 사람, 토가 많은 사람은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만 나게 되죠.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자, 오행이 발달하거나 과다하면 이러한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기고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자, 육친이 어떤 특정 육친이 발달하거나 과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육친 발달 과다를 하기 전에 요즘에 제가 칠판에 표기했는데 사주질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명리적성학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사주질로 상담이나 명리적성학 온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은 이렇게 신청하실 분은 제 동영상 우측 하단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제 동영상마다 우측 하단 제목, 동영상 제목 우측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사주진로 상담이라든가 명리적성학 강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경겁제가 발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비경겁제가 본인 사주에 일간 포함해서 3개 이상, 월지 포함해서 2개 이상이고요. 자, 비경겁제가 발달하면 대인관계가 좋지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하면 남자는 남자 학교, 여자는 여자 학교가 좋죠. 남녀공학보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많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사주에 3개 이상, 4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 복이 없고 형제 복이 박하지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해야 됩니다.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경겁제가 강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왜?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오프라인 70%, 온라인 30% 정도로 7대3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던가 연구를 하던가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비경겁제가 4개 이상인 분이 있습니다. 월지 포함 3개 이상, 사주에서 토탈 4개, 5개 있는 사람. 이러면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이지요. 예,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이 오고 각방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월지 포함 3개 아니면 4개 이상이 되는 분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면에 부족한 질량과 내공을 채우지 않으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 물론 간여지동 사주는 대단히 좋습니다. 갑인일주라든가 경신일주라든가 신유일주, 을묘일주. 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경겁제가 발달한 사람은 사람이 많이 자기한테 몰려들기 때문에 재물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점지능인 사람은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이 천지인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사주에 발달한 사람. 언변술이 좋지요. 일명 말빨이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미래사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아주 먹고 사는 먹을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식상이 먹을 복이지. 융통성도 있고 재물복도 좋고 왜? 식상은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식상생재, 식신생재, 상관생재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또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경겁제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배려심도 좋고 서비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을 해도 좋고 직장을 다녀도 좋고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그런데 이 식신상관이 사주에 4개 이상 있는 분이 있습니다. 월지 포함 3개 이상. 전체적으로 식신상관이 4개 이상. 진로 갈등, 직업 갈등, 배우자 갈등, 자식 갈등, 일반 직장 생활도 안 되고 항상 관제 구설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식신상관이 4개 이상이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이 허장성세, 허풍을 떠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 구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4개 있는 사람은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으면 식상이 발달하거나 과다한 사람은 아주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주색 잡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 식상은 뭡니까? 식상운의 바람납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배우자 외에
주식 외에 간식을 탐한다. 외도를 잘한다. 바람기가 있다. 특히 식상이 강하면서 식상운이 오면 여지없이 바람기가 동하지요. 남녀 할 거 없이. 그래서 식상운에 바람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으로 갑니다. 편재, 정재가 사주에 강하다. 나는 재성이 3개, 4개 있다. 이러면 학문 공부의 장애물, 학생 같은 경우는 학마운이 됩니다. 재다신약 사주라든가 재성이 강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데 관심이 많죠. 멋부리고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네일 아트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멋부리는 데 관심이 많죠. 먹방이라든가 이런. 자, 그리고 이제 재다신약이면은 이 재가 너무 강하면 부모 복이 약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라든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재다신약 사주는 부모 복이 좀 박하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크게 바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재다신약, 재가 강하면 반드시 동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어떤 그룹, 소속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다라든가 그 직업, 대기업, 공기업 이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동업을 하라. 왜? 재다신약은 재물을 잘 못 지킵니다. 그리고 재다신약도 마찬가지로 주색 잡기를 주의해야죠. 식상이 강해도 바람기가 있고 재성이 강해도 이 바람기가 동합니다. 한량이 많고 일명 이 재다신약들을 셔터맨이라고 하지요. 무능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성이 강하면 관성, 평관정관이 사주에 강하면 리더십이 좋고 추진력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에 손을 대면은 자기가 한 일에는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남을 많이 의식하죠. 평관정관이 사주에 서너개 있으면 남을 의식합니다. 대신에 합격은 취업운에는 다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과다하면 어떻습니까? 4개 이상 정관, 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운에 문제가 생기죠. 배우자 불화 갈등이라든가 바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과다하면 직장 이직, 직장에 불만이 많습니다. 관성이 직업이죠. 그 다음에 남자는 아들, 자식, 아들, 딸. 남자는 아들, 딸. 이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으로. 편인, 정인이 강하거나 과다하면 일단 편인, 정인은 뭡니까? 학문 공부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명리 공부도 좋고 마음 공부도 좋고 인성 공부도 좋고 사람 공부, 사회 공부, 공부라는 공부, 자격증은 많이 딸수록 좋다. 그런데 이 편인정인이 강한 사람은 자격증은 많은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써먹질 못하죠. 실력에 비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직위가 좀 낮습니다. 승승장구에게 좀 관성이 강해야 올라가는데 인성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관성의 힘을 설계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콘텐츠. 그래서 교사, 강사, 작가, 상담가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작가라든가 특히 이제 인성이 과다하면 사주에 인성이 4개가 있다. 아니면 월지 포함해서 인성이 3개다. 그럼 틀림없이 마마보이, 마마거리입니다. 의지가 박약하지요. 엄마만 믿지, 엄마, 아빠.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엄마와 자식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집에 붙어 지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성이 과다하면 무슨 문제? 잠이 많고 게으르지요. 그 다음에 말이 많지요. 말 많은 데 비해서 아는 건 많은데 행동과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성이 많게 되면 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많이 받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인성이 많으면 이런 명리학과 타로 공부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와 그 다음에 사주 명리학 공부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 완잡이 아니라 앞으로는 누구나 투잡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시대는 천직은 없다. 그러니까 항상 1 플러스 1, 일단 융합, 진로, 직업적 승도 융합이고요. 자, 그래서 사주의 특정 오행과 육친이 지난 시간에는 없으면 부족하면, 오늘은 육친과 어떤 특정 오행이 많으면 장단점과 그 다음에 개운법이라든가 해결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심산원자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